안녕하세요. 강세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시각화 해보고요. 그래서 건강과 데이터 시각화를 모두 잡아보는 동시에 레벨업 대시보드를 만들어 볼게요. 저처럼 아이폰을 쓰고 계신 분들은 참고 영상을 확인하셔서 데이터를 어떻게 각자 수집하는지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닌 분들은 슬랙에 공유해 드린 엑셀 파일을 이용해서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대시보드는 지금과 같이 월간 걷기 대시보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상단에는 타이틀, 그 밑에는 요일별 평균 걷기를 표현하고요. 그 밑에는 캘린더 차트를 활용해서 요일별, 일자별로 평균 걸음수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좌측 상단에는 Select a Month라고 해서 날짜 필터를 넣어 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간단하게 이미지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는 엑셀로 이용하신 분들은 엑셀 커넥터 이용하시면 되고요. 또는 저처럼 직접 앱을 통해서 데이터를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둔 다음에 활용하시는 분들은 지금과 같이 구글 드라이브 커넥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start라는 필드와 그 다음에 steps count 이 두 개의 필드만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finish 선택, 그리고 shift 키 누른 다음에 distance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값들은 우리가 숨기기 처리할게요. 그 다음에 스타트는 지금 날짜 및 시간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날짜는 모두 유효한 반면에 시분은 다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위에 있는 ABC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는 날짜 타입으로 변경하고요. 대신 여기는 우리가 필드명을 date라고 변경해 볼게요. 이 두 개 필드만 가지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제 좌측 하단에 있는 워크시트로 이동을 선택할게요. 이제 스텝스는 숫자 형태니까 측정값에 배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값인 즉 날짜 타입인 데이트는 차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측정값에 있는 스텝스 더블 클릭하면 이 기간 동안의 전체 걸음수인 2천만 걸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간 동안 얼마나 이 걸음수가 변화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데이트 더블 클릭하면 지금과 같이 연간별로 날짜 타입이기 때문에 라인 차트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라인 차트를 마크를 막대로 변경해 볼게요. 그러면 막대 차트로 바뀌었고요. 그러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있는 데이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이 많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연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둘의 차이가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우리가 찾을 수 없는데 열선반에 있는 연앞에 있는 플러스를 눌러서 계층을 드릴 다운 해볼게요. 그러면 2015년도는 1분기부터 모든 값이 있는 게 아니라 4분기 값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열선반에 있는 분기 앞에 있는 플러스 눌러서 월까지 펼쳐 놓을게요. 그러면 2015년은 10월부터 값이 있는데 10월도 전체 값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드릴 다운 하자면 월 앞에 있는 플러스 눌러보시면 이제 일자까지 펼쳐지게 되면서 2015년 10월은 1일부터 31일까지 있는 게 아니라 23일부터 값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수준까지 이 데이터들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신 다음에 이거를 어떤 형태로 구현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열 선반에 연합해 있는 마이너스 눌러서 전체 닫아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도별로 봤을 때는 이 스텝스 카운트에 대한 집계 방식이 합계인 경우에는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날짜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22년도 현재 9월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나머지 10월, 11월, 12월이 여기에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행선반에 있는 이 스텝스 카운트에 대한 집계 방식을 클릭하신 다음에 측정 값을 평균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살펴봤을 때 2015년은 10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데이터는 일자별로 최하위 레벨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즉 2015년의 일 평균 걸음수는 6,300걸음이라 보실 수 있고요. 2022년은 합계로 봤을 때는 2021년보다 적었지만 이걸 평균을 바꿨을 때는 2021년보다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열 선반에 있는 연합에 있는 플러스 눌러보면
이제는 분기까지 펼쳐지게 되고요. 그래서 연 분기 단위로도 우리가 평균 걸음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데이터가 어느 수준에 있는 레벨로까지 우리가 확장을 해서 드릴다운해서 살펴볼 건지 결정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측정 값을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새 워크시트 선택을 하고요. 요일별로도 한번 살펴볼게요. 스텝스는 미리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기본 속성에 있는 집계 방식을 평균으로 변경할게요. 스텝스 더블 클릭하면 지금과 같이 전체 기간 동안 1 평균 걸음은 8,000걸음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요일별로 어떤 특징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원에 있는 데이터를 마우스 오른쪽 또는 맥을 쓰고 계신 분들은 옵션키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을 잡고 드래그해서 열 선반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필드 놓기 대화 상자에서 우리는 파란색 밑에 세 번째에 있는 요일 데이트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마크가 라인 자동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막대로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툴바에 있는 맞춤을 표준 대신에 전체 보기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 평균 걸음수가 많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토요일 수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스텝스를 레이블에 그리고 스텝스를 색상 마크에 넣고요. 색상은 여러분들이 각자 변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시트 이름을 요일별 평균 걸음수라고 할게요. 새 워크시트 선택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캘린더 차트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먼저 차원 첫 번째에 있는 데이터를 마우스 오른쪽 또는 맥을 쓰고 계신 분들은 옵션 키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 잡고 드래그해서 열 선반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불연속형 밑에서 두 번째 있는 연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2015년 10월부터 최근 데이터인 2022년 9월까지 월별로 있는 데이터를 보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데이터를 마우스 오른쪽 또는 맥을 쓰고 계신 분은 역시 옵션 키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 잡고 드래그해서 연월 뒤에다가 놓겠습니다. 이번에는 연월 위에 있는 요일 데이트 더블 클릭할게요. 그러면 각각의 연월 밑에다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데이트를 마우스 오른쪽 또는 맥을 쓰고 계신 분들은 옵션 키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 잡고 드래그해서 행 선반에 올려놓고요. 이번에는 요일 데이트 위에 있는 주 데이트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각각의 셀 안에다가 우리가 일자들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다시 한번 차원에 있는 데이터를 마우스 오른쪽 또는 맥을 쓰고 계신 분들은 옵션 키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 잡고 드래그해서 텍스트 마크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주 데이트 위에 있는 일 데이트 더블 클릭할게요. 그러면 일자별로 표현이 되고요. 이게 1주차부터 마지막 53주차까지 다 표현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연월만 필터로 적용하겠습니다. 다시 차원에 있는 데이트를 드래그해서 필터 선반에 넣어주신 다음에 가운데 있는 연도 월 더블 클릭 그리고 가운데 있는 없음 버튼 선택하신 다음에 하단에 있는 통합 문서를 연 최근 날짜 값으로 필터링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값인 2022년 9월이 먼저 선택이 되고요. 그리고 확인을 선택할게요. 그러면 현재까지 값이 있는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마크를 텍스트 자동이 아니라 사각형으로 그리고 스텝스를 레이블에 그리고 스텝스를 색상 마크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툴바에 맞춤을 표준 대신에 전체 보기로 변경할게요. 이번에는 레이블 마크 선택을 하신 다음에 숫자들에 대한 맞춤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맞춤 자동을 가로는 우측에 그
다음에 세로도 상단으로 보내볼게요. 그리고 비슷한 색상일수록 각각 이것들이 별도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뭉쳐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 마크 선택을 하신 다음에 효과 있는 테두리를 흰색으로 지정하시면 각각 셀을 사각형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할게요. 행방향으로 되어 있는 데이트 주는 우리가 머리끈을 숨기기 처리하겠습니다. 행선반에 있는 주 데이트의 아래 셈 옵션, 그리고 위에서 7번째 있는 머리끌 표시 해제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요일별 평균 걸음수를 봤더니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평균 걸음수가 많은 반면에 일요일과 토요일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색상도 적용을 했는데요. 색상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비슷한 색상,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또 비슷한 색상으로 분리시켜서 보여주기 위해서 상단에 있는 데이트 메뉴 선택을 하신 다음에 현재 데이터 원본, 그리고 밑에서 6번째 있는 날짜 속성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주 시작을 일요일이 아니라 월요일, 그리고 확인 선택.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가 있고요. 다시 시트 3번째로 돌아오면 지금과 같이 여기도 똑같이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시트 이름을 걷기 캘린더라고 할게요. 이제 새 대시보드 선택하겠습니다. 먼저 대시보드 크기는 데스크탑 브라우저가 아니라 고정된 크기에서 일반 데스크탑 1366768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일별 평균 걸음수를 넣고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걷기 캘린더를 넣어 볼게요. 그리고 걷기 캘린더는 지금 2022년 9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후에 사용자들이 월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오른쪽에 있는 툴바에서 RSM 옵션, 그리고 필터에서 데이트의 연도월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트의 연도월은 선택을 하신 다음에 RSM 옵션, 그리고 필터의 모양을 단일값 드롭다운 형태로 변경할게요. 그리고 지금은 3주만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22년 7월을 선택하면 지금과 같이 5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 캘린더에 대한 마크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워크시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위로 이렇게 올려줄게요. 그러면 하단에 있는 부분을 좀 더 넓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단에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있고 하단에도 똑같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있는데 지금 요일별 평균 걸음수의 왼쪽에 머리끌 때문에 지금 라인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스텝스라는 머리끌을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머리끌 표시를 해제하고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맞닿아서 제대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여기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있고 밑에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있기 때문에 걷기 캘린더에 있는 요일에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머리끌 표시는 해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똑같이 라인별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다만 지금 하단에 있는 캘린더는 2022년 7월인데 상단에 있는 이 막대는 전체 기간 동안의 평균 막대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데이트 연도월에 대한 필터를 상단에 있는 막대에도 적용하고자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데이트 연도월에 RSM 옵션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워크시트에 적용해서 세 번째 있는 선택한 워크시트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일별 평균 걸음수라는 막대 차트도 우리가 선택을 해서 확인을 시켜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예를 들어서 2022년 7월에는 목요일은 평균 8,600걸음인데 이 네 가지 값에 대한 평균 걸음수가 여기 위에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트라는 필드 레이블은 우리가 날짜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데이트의 RSM 옵션, 필드 레이블 숨기기, 그리고 상단에도 데이트의 마우스 오른쪽
필드 레이블 숨기기 처리하시면 조금 더 시트들마다 공간을 넓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색상 범례는 제거할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시각화해서 하진 않겠지만 상단에 있는 내용과 하단에 있는 내용들을 똑같이 색상을 반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날짜를 다른 걸로 변경해 볼게요. 평일은 걸음수가 많기 때문에 파란색 계열, 그 다음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달력에도 빨간색이 많이 표시되고 있다 보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은 빨간색이 많이 나오도록 이렇게 걸음수가 적은 날들은 즉 휴일과 비슷한 색상을 적용해서 파란색은 평일 기준 또는 걸음수가 많이 나오도록 그 다음에 주말은 걸음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나오도록 설정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대시보드 제목 표시 선택하고요. 색상은 여러분들 한번 변경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개체에서 가로 개체를 드래그해서 맨 위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제목을 넣고요. 그 다음에 필터를 가로 개체에서 대시보드 제목 왼쪽에 그 다음에 개체에서 이미지 개체를 드래그해서 오른쪽에다 넣겠습니다. 이미지 파일 선택 그리고 사전에 나눠드렸던 스텝 아이콘을 넣겠습니다. 대신 이 대시보드 제목을 가운데 배치하기 위해서 양쪽에 있는 개체들의 너비가 동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데이트 필터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패널을 레이아웃 패널로 변경하시면 여기가 대략 168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데이트 연도월이라는 필터의 RSM 옵션 그리고 너비 편집 선택 여기는 150 정도로 변경할게요. 똑같이 오른쪽도 이미지 개체는 RSM 옵션에서 너비 편집 150 정도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 부분을 드래그해서 공간을 좁혀 주신 다음에 여기에 걸맞는 대시보드 제목을 입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른쪽에 지금 이미지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RSM 옵션에서 이미지 맞추기 그리고 다시 한번 RSM 옵션에서 이미지 가운데 맞춤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데이터가 어떤 레벨까지 이루어져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측정값도 한번 변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폰에 또는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빠르게 응용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활과 그 다음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들이 뭐가 있는지 지금과 같이 색상을 비교해서 적용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는 많이 활동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평균 걸음수가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도 물론 제 개인 데이터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건강을 키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로 한번 데이터 시각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과 데이터 시각화 동시에 레벨업하기 대시보드를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바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